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부정선거 폭탄 발언 감옥에 보내겠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이재명은 2026년 1월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부정선거 중국 개입 의혹을 정신 나간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같은 자리에서 혐중 혐한 정서 개선을 강조하며 근거 없는 혐중 조장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고 국무회의에서 이미 혐중 선동에 대한 제재를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해법은 간단하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전문가를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여 자체 검증하면 된다. 황교안 전 총리, 박주연 전 의원 변호사, 도태우 권오영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장재현 박사 IT보안, 도경구 교수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수년간 선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송을 수행해온 실무 전문가들이다. 이들을 선관위원장 사무총장에 추천하고 신임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법률 IT 통계 국제 분야 전문가로 검증팀을 선임하여 서버와 시스템을 전면 검증하게 하면 된다. 깨끗하면 입증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된다. 근거 없다라고 확신한다면 이 쉬운 검증을 왜 거부하는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선관위 전산 시스템 조사였다. 계엄 선포 단 3분 만에 제3공수특전 여단 297명이 선관위 과천청사와 관악청사에 투입됐다.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선관위에 보낸 것이다. 계엄 사령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선관위가 장악된 것은 선관위 조사가 계엄의 핵심 목표였음을 시사한다. 김용현 전 장관은 2026년 1월 7일 법정에서 투표 인원을 300명에서 500명으로 바꿀 수 있고 A 후보에게 찍은 것을 B 후보로 바꿀 수도 있었다며 선관위 시스템의 치명적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윤석열 김용현 법정 진술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정 진술, 보안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비밀번호도 12345에서 웬만한 초등학생 해커들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취약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해커가 들어가면 마음대로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투표 인원이 300명인데 400명, 500명으로 바꿀 수 있고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것으로 A 후보에게 찍은 것을 B 후보로 바꿀 수도 있었다. 어떻게 선거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선거 시스템을 잘 알아야 하고 선관위 DB와 서버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 부방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변호사들 수준이 돼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거보전 신청서. 수사기관은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탄핵 인용 결정에서 단순히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계엄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지 선거 시스템 의혹 자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법원에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1심, 항고심, 대법원 모두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는 증거 멸실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서버 검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게됐다. 비상계엄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면 올바른 방법은 서버를 열어 검증하는 것이다. 계엄 선포를 비판하면서 검증도 거부한다면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말한 대로 부방대 전문가, 변호사들 수준의 인사를 선관위원장,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여 검증하면 되는 일이다. 한국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는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맡고 위원 9명은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이 지명한다. 각급 선관위 위원장도 해당 지역 법원장이 맡는 구조다. 형식상 선관위와 재판부는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조직상 긴밀히 연계된 사법부와 선관위가 선거소송의 당사자와 재판부를 동시에 구성하는 것은 구조적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증언의 모순이다. 2020년 선거무효 소송에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전산망은 인터넷과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해 역앱되어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일과 사전투표 이틀 동안은 망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시인했다. 선관위가 그동안 주장해온 물리적으로 완전 분리되어 절대 해킹 불가라는 설명과 현재 인정한 논리적 분리는 양립하기 어렵다. 다만 2023년 국정원 선관위 합동보안점검에서는 내부망 취약점이 확인됐으나 실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약점 존재와 실제 침해는 별개 문제이므로 서버 검증을 통해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두 진술은 양립할 수 없다. 최소한 하나는 중대한 허위 설명 내지 기만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위증을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고발과 수사를 통해 형사상 위증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지명하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재명이 야당과 협치하여 선관위 독립성을 파격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선언한다면 이는 역사적 결단이 될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법률, IT, 통계 등 전문가를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추천 임명한다. 신임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직접 법률, IT, 통계, 국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검증특별팀을 선임하여 선관위, 서버와 전산 시스템을 전면 검증한다. OSC, NDI 등 국제 선거감시기구 전문가도 참관시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한다. 중국의 해외 선거 개입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다. 2025년 1월 28일 캐나다 정부의 외국 선거 개입 공공조사위원회는 중국이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캐나다 보안정보국은 중국이 은밀하고 기만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친중국이거나 중립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토론토 주재 중국 영사관이 200명의 유학생에게 학생 비자를 유지하려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라고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호주에서는 2024년 멜버른의 중국계 사업가 디산즈엉이 외세 개입 방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최소 1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를 대신해 당시 연방다문화부 장관이었던 앨런 터지와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혐의다. 2019년에는 중국 정보요원이 호주 자동차 딜러 닉 자오에게 의원 선거 출마 대가로 100만 호주 달러를 제안했고 자오가 이를 ASIO에 신고한 뒤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식 자살 판정이다. 이재명은 상하이에서 부정선거 중국 개입을 정신 나간 소리라 했다. 그러나 캐나다, 호주, 영국, 대만에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와 사법 판결로 중국의 선거 개입이 확인됐다. 한국만 예외라고 단정할 근거가 있는가? 검증을 거부하면서 근거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1972년 반공의 기수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 미중 대탕트를 이뤄냈다. 반공 보수의 아이콘이 했기에 역사적 성과로 인정받았다. 같은 논리로 공정선거, 확립은 부정선거, 수혜자로 의심받는 정권이 해야 신뢰를 얻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승리했다. 더 이상 선거 결과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전문가를 선관위원장,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여 검증하게 하면 결과가 이상 없음이면 역사적 면죄부와 통합의 상징성을 동시에 얻게 된다.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의 모든 본질적 단계는 전문 지식 없이도 신뢰성 있게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며 전자투표를 폐기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도 2016년 우편투표 절차 하자로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했다. 대만은 선거 무결성에 대한 신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당일투표 수개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도 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재명은 상하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정신 나간 소리 근거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렇다면 검증으로 입증하시라. 황교안 전 총리, 박주현 전 의원, 도태우 권오영 변호사, 장재현 박사, 도경구 교수 등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해 온 전문가를 선관위원장, 사무총장으로 추천하시라. 그들이 직접 검증팀을 꾸려 서버를 열고 시스템을 검증하게 하시라. 근거 없음이 입증되면 논쟁은 영원히 종식되고 대통령께서는 공정선거를 확립한 통합의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지금 일어나 중에 베네수엘라에서 개발 수출돼 전세계 선거를 농락한 의혹을 받아온 선거 조작 시스템 스마트매틱이 중국의 공장에서 제작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스마트매틱과 중국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부정선거 추적 전문 소셜미디어 SCIF는 6일 X계정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가 생전 스마트매틱을 지정된 중국의 공장에서 제조하라고 명령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폭로했다. SCIF는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의 실체를 추적해온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선거 조작 관련 SCIF 게시물을 직접 공유할 만큼 여느 언론 매체보다 공신력을 인정받는다. 같은 달 말에는 SCIF가 도미니언 하드웨어는 중국 베이징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밀반입된다고 공개 저격했다. SCIF의 최신 게시물에 따르면 차베스가 생전 추진했던 볼리바리안 프로젝트는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남미 전역의 대통령 선거를 조작함으로써 베네수엘라의 동맹국 연합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이 기술로 베네수엘라의 입맛에 맞는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SCIF는 분석했다. 내부 고발자들은 차베스가 투표 전송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란과 세르비아가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고 스마트매틱이 도미니언과 직접 관련돼 있다고도 실토했다고 SCIF는 전했다. 최근 세르비아 조작 조직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SCIF는 또 차베스가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의원들을 매우 좋은 친구라고 자주 언급했으며 특히 차베스는 베네수엘라를 다녀간 연방상 하원 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차베스와 마두로의 최측근이었고
미국으로 체포 송환돼 수감돼 있는 우고 카르바알 바리오스 전 베네수엘라 군사정보국장은 작년 말 백악관에 보낸 서신에서 스마트매틱은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선거 조작 도구로 개발됐다고 자백했고, 베네수엘라와 쿠바 정보기관이 수십 년간 수천 명의 간첩을 미국에 침투했으며 그중 일부는 정치인이 됐다고 실상을 전한 바 있다.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X계정에 우고 카르바알 전 정보국장이 미 연방상원의원 12명이 마두로 정권과 결탁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고 소개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대단히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부정선거 규명을 크라켄 전설의 북유럽 바다 괴물으로 비유하며 널리 알려진 파웰 변호사는 부정선거 진실 규명 투쟁을 벌이다 기소돼 수감됐으며 2023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최근 들어 공세에 고삐를 바짝 쥐고 있다. 그녀는 6일 저녁에는 베네수엘라가 여태껏 자유해방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글과 함께 버락 오바마가 차베스와 후계자 마두로를 환대하는 사진이 담긴 SNS 게시물을 리트윗하며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부정선거 카르텔에는 미국 고위급 정부 인사 외에 정보기관이 가담한 정황도 포착됐다. SCIF는 이번 게시물에서 스마트매틱은 미국과 전 세계의 선거도둑질 사건 전체를 놓고 보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미국 CIA 내부의 사악한 파벌과 다른 정부기관 및 미정부 관리들이 가담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부정선거 메커니즘 퍼즐의 또 다른 거대한 조각은 럼백이라고 지목했다. SCIF에 따르면 이 회사는 도미니언과 공모의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이 읽을 수 있는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집계하며 배달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한 제3의 협력자로 간주된다. 선거 조작 방법에 관한 통설에 따르면 단지 전산 조작만으로는 완성되지 못하고 실물 투표지와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 조작한 만큼 맞추기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가담자가 있게 마련이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2020년 대선 당시 누수 현상이 발견됐다며 참관인을 모두 퇴장시키고 최소 사무원만 남긴 가운데 미리 숨겨둔 책상 및 여행 가방에서 막대한 양의 가짜의심 투표지를 꺼내 이른바 통가리하는 모습이 폐쇄회로 CCTV에 잡히기도 했다. 같은 선거에서 미국 최대 경합주 중 한 곳인 조지아주에선 조 바이든이 변칙적인 수직 상승 그래프에 힘입어 득표율에서 줄곧 우위를 점하던 트럼프 대통령을 새벽녘에 앞지르며 결과를 뒤집었다. 한편 2013년 사망한 차베스는 남미의 대표적 친미국가인 베네수엘라를 반미국가로 만든 인물로 한때 베네수엘라의 구세주로 통했으나 미국의 경제제재를 부르는 등 갖은 실정으로 베네수엘라를 남미 최악의 경제 파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는 것의 비판을 사후에도 받고 있다. 차베스의 후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는 최근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잠옷바람으로 붙들린 채로 끌려가 뉴욕 법정에 섰다. 이런 일은 미국의 국익과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공명선거가 없는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부정선거 검증은 국민의 당연한 요구이고 자발적으로 응하는 게 국가의 의무이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미국에서는 메시지가 공격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연설에서 다시 한번 대선 부정 의혹을 전면 제기한 것입니다. 트럼프 2020년 2024년 모두 승리, 조작 가담자들은 감옥 가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월 13일 심의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다시 한번 선거 부정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2020년과 2024년 대선 모두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부정에 가담한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미시간주 공화당 하원의장 매트 홀을 향해 우리는 미시간에서 3번 이겼다. 두 번째는 승리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겼다고 말하며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특히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둘러싼 민주당의 반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는 민주당은 유권자 신분증 제도에 완전히 반대한다. 신분증에 반대한다는 것은 부정행위를 원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실제로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전 하원의원 마이크 로저스를 언급하며 그들은 당신 선거를 조작했다. 당신은 이겼다. 지난 선거에서 승리를 빼앗겼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선거 부정 의혹을 넘어 사기 범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법무부에 사기 범죄를 전담하는 새로운 특별 조직을 만들었다며 사기꾼이든 정치인이든 공직자든 우리나라를 속이고 약탈한 자들은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병적인 음모에 가담해 미국을 털어먹은 자들은 반드시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 사기를 포함한 모든 사기 범죄에 대한 척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연설 말미에서 트럼프는 연방정부가 복지, 선거, 행정 전반에 걸친 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부정을 방치하거나 조장했다고 비판하며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의 해법은 어렵지도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서버를 열고 시스템을 검증하면 됩니다. 깨끗하면 깨끗함이 증명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혹에 답하는 가장 전공법적인 방식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